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40여 년 전 남편이랑 맞선을 보던 그 하루 전날로 돌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무슨 콩깍지가 쓰였는지 맞선을 보고 그저 좋아서 다른 사람이랑도 선을 봐보라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던 남편이었지만 절 사랑해 주었기에 이 사람이면 평생 의지해도 되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뭐든 다 이겨낼 자신이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는 제게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셨습니다. 빨래를 하면 빨래에 비누칠하는 방법으로도 잔소리, 국에 들어가는 건더기 크기로도 잔소리, 김치 담그는 재료 가지고도 잔소리, 애들 키우는 방법으론 하나부터 10까지 잔소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했어요.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으니 어머님의 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었고 어머님 방법이 맞다고 제게 우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바로 어머님 방으로 가 인사를 드렸고 기분 좋게 퇴근하고 온 날도 어머님 방에 다녀오면 남편은 인상을 잔뜩 쓰며 기분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상을 치우고 어머님이 주무시고 나면 남편은 제게 어머님의 이간질에 속아 화를 냈습니다. 오늘 엄마 점심도 안 챙겨드리고 어디 갔었어? 빨래 엄마 거 빼고 우리 옷만 빨았어? 엄마가 말 걸어도 요즘 대답도 안 한다며. 엄마 혼자 우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들 결혼하고 며느리 밥 좀 먹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서 우리 엄마 그렇게 대해?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전 그런 적이 없었기에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런 적 없다. 난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어머님이 어떻게 남편을 구워 삶았는지 제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본인 아들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했고 남편은 제게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저희에겐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둘째로 딸이 태어나자 안 그래도 벌이가 그리 좋지 못했던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언제까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있을 거냐며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돈 걱정 때문에 일한다고 하면 속상해할 테니 조용히 남편 근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돈이 걱정되었기에 동네 음식점에 일자리를 알아보았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날 남편에게 제가 애가 둘되더니 애 보기 힘들다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올 테니 나보고 애나 보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왜? 내가 못 벌어서 너도 나가서 일하냐? 그럼 아주 많은 돈 벌어오는 일을 하지 무슨 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내가 뭘? 내가 뭘? 너 지금 나랑 우리 아들 사이 이간질이라도 할 셈이냐? 그래 네가 하도 돈 걱정을 하길래 나도 걱정이 된다고 했더니 네가 나가서 돈 벌어 올 테니 애나 보라며 어쩌겠냐. 내 아들이 돈을 못 벌어서 너도 돈 번다는 건데 내가 주둥이 닫고 애 보고 살림하고 해야지. 에휴 내 팔자야. 나이가 환갑을 넘겼는데도 살림의 손주들까지 봐야 하는구나. 당신 내가 벌어주는 돈에 만족 못해서 일한다고 하니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딱 혀 깨물고 주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일하든가 말든가 그건 당신이 선택할 일이고 집안 일이며 살림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당신이 해. 엄마가 혼자 우리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며느리 있는데도 살림을 하셔야겠어? 이미 음식점엔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일을 하게 될 줄 알고 머릿속에 그려둔 계획들이 있는지라 남편 벌이가 나아질 때까지만 이 악물고 일해보자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일어나 아침밥을 하고 온 식구들 아침을 먹이고 설거지하고 큰 아이 유치원 보내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집도 없던 시대라 어머님께서 작은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그마저도 안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일은 못할 것 같다고 했더니 마지못해 봐주셨습니다. 출근해선 주문 받고 서빙의 테이블 정리까지 애 낳고 체력이 떨어진지라 일이 버거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장을 받고 집에 가자마자 저녁을 해서 차리고 설거지하고 나면 세탁기와 청소기를 돌리고 아이들을 시켰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남편 저녁을 챙기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빨래를 널고 개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제가 일하기 전처럼 살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젖을 먹였기에 젖은 3시간 단위로 찾고 가슴이 아파 시간이 될 때마다 음식점 주방 구석에 가서 젖을 짜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손님이 많은 시간엔 그럴 수도 없어서 한 번은 상의가 새어나온 젖에 젖어 민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지 많은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젖을 먹는 게 좋지만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어 분유로 갈아타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어머니는 제게 돈 지랄을 한다며 왜 애한테 돈을 써가며 소젖을 먹이려고 하냐고 하셨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확실히 제가 돈을 버니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다. 이전처럼 아껴 살면서 적금도 쪼개서 더 들었지요. 아이 학원도 더 보낼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작은 애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사이 우린 낡은 빌라에서 살다가 제가 모은 돈으로 인근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융자를 받아서 갔지요. 그런데 그때가 큰애가 중학생 때라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사할 때 깬 적금을 제외하고 남은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도 많았지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알뜰살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전 반대를 했고 어머님은 사업은 너 같은 사람이 하는 거라며 남편의 말에 동조를 하셨습니다. 사업이 하고 싶던 남편은 만류하는 저를 못마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거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무작정 퇴사를 하고 왔더군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쩜 이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요. 그리곤 퇴직금으론 자금이 부족한지 그간 모아놓은 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다 쓰고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이미 서랍장이랑 다 뒤져봐서 안다며 그거 깨면 딱이라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남편 사업한다는데 기죽이지 말고 그거 주라고 너도 사모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사모님 소리 그딴 거 전 안 들어도 됩니다. 사업을 하면 잘할 사람이란 것도 알지만 시기적으로 불안했습니다. 평생 소원이라던 남편과 옆에서 돈 안 내놓는다고 달달 볶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적금을 깬 남편에게 보태주었습니다. 남편은 한껏 들떠 미리 봐놓은 사무실을 계약했고 사업은 일사천리로 준비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일들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하청오는 작업들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원으로서 오래 기간 해오던 일이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2년간의 사업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던 남편 회사는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가적 고비였던 IMF가 터지면서 남편 회사도 어려움을 겪다 문을 닫게 된 거였지요. 남편은 크게 상심을 하였고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어머니도 날로 한숨이 느셨습니다. 남편 회사가 안정되면 일을 그만두려던 저는 이제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했기에 월급제가 아닌 수당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보험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보험부터 들기 시작해서 일하며 알게 된 지인들에게 철판을 깔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험 일을 하다 보면 고객들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할 때도 있어 일하는 시간이 대중이 없었습니다. 저녁에도 가서 계약을 하고 오곤 했습니다. 지금이야 전자계약서도 있곤 하지만 그땐 전부 다 직접 계약서를 써야 했기에 고객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밤낮없이 일을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했고 나가서 남자를 만나고 오는 거 아니냐는 막말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벌어다 주는 돈을 먹고 산다는 자격지심에 남편은 제게 툭하면 시비를 걸었습니다. 전 아이들과 어머님 앞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련 곰탱이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땐 그렇게라도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고맙게도 아이들은 평범하게 잘 커졌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갔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점은 대학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할 수밖에 없어 참 미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괜찮다며 착실히 지내주었었네요. 아들은 엄마 혼자 일하며 생활하는 게 속이 상한다며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요즘이야 시급 8,000원대이지만 2000년 초만 해도 시급 2,000원이면 잘 주는 거였습니다. 하루 5시간을 일해야 10,000원 버는 건데
그땐 그런 생각도 못하고 보탬이 되기 위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사장 노릇했던 남편은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하다가 친구가 관리직으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자 마지못하는 척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집에서 백수 노릇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속이 후련했나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하고 와야 할 텐데 저게 사장 노릇하다 어찌 친구 밑에서 일을 할지 그냥 애매가 적당히 벌어오니 때가 되면 다시 사업이나 하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간 손 놓고 있던 세월이 얼마인데 사업을 해요. 애 아빠한테 그런 말씀 마세요. 라고 하니 너 지금 나 가르치려 드냐? 그리고 네가 네 남편을 몰라? 제가 시기를 잘못 만나 사업이 그리 된 거지. 제가 못해서 그런 거야. 쟤는 맨 땅에 헤딩을 해도 금맥을 찾아 돈을 벌래야. 네가 네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힘이 나겠냐? 아무튼 넌 참 마음에 안 들어. 순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그간 제가 고생한 건 안 보이세요? 이이가 10년을 집에 있는 동안 설거지를 한번 했어요? 아니면 자기 양말이랑 팬티 한번 빨아봤어요? 어머님도 살림에 손끝 하나 안 대셔놓고 열심히 산다고 저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남편 복도 시댁복도 돈복도 없는 거 다 제 팔자라고 생각하고 제주도 있는 친정 못 가본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전 엄마 없어서 지금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사는 거 아니라고요. 너 미쳤니? 없다 대고 큰 소리야. 어머니, 이제 저도 나이가 50이에요. 이런 얘기도 못해요? 어머니 저랑 앞으로 같이 사시려면 설거지라도 하세요.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산 세월이 20년이 넘는데 이제 어머님 수가 뭔지 다 보이고 오늘도 이 퇴근하고 왔을 때 제가 뭐 어쩌고 저쩌어요 하면서 이간질 하시면 어머님 아들 이혼남 되는 줄 아세요? 저도 이젠 차라리 혼자 살고 싶으니 알아서 하세요. 10년을 묵묵히 남편을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줬으면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아들 걱정에 며느리 맘에 안 든다 하시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일을 나갔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집 청소에 빨래, 저녁 식사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웬일로 엄마가 저녁을 했냐고 했고 제 이야기를 늘어놓을 줄 알았던 어머님은 너 오랜만에 첫 출근해서 내가 저녁 좀 해봤다. 맛있어? 엄마가 자주 해줄게. 하십니다. 남편은 친구 회사에서 5년을 일을 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잘 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면서 요즘 트렌드도 알게 되었고 처음엔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반만 잘 잡으면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저를 설득하여 고민과 고민 끝에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그리 다정하고 잘 해주었던 적이 결혼하고 처음이었던 듯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 시작한 사업은 제 마음을 알았는지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남편 회사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점점 거래처도 늘어나 물량이 늘어 생산 라인을 증강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또 망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관리하였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3년 만에 뽑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기계 교체 비용 등 추가 투자가 필요했지만 수입에 비하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아이들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버리고 집에 있는 대출들도 갚고 집도 좀 더 쾌적한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모른답니다. 아이들도 모두 결혼시키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될수록 남편의 씀씀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좋은 차에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는 자리에서 돈을 쓸 수는 있지요. 하지만 한 달 카드 비용이 늘 5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항공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회사 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카드로 또 500이 나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어머님 필요하신 것들을 사다 주기도 했고 알 수 없는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너무 당당하게 제게 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기가 찼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피부도 좀 관리하고 몸매도 관리하고 좀 꾸며. 이게 뭐야? 집에 와도 재미가 없어. 널 봐도 감흥이 없고. 어차피 애들 때문에 사는 건데 너도 애인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알아달라고 해준 건 아니지만 제가 그 10년을 버티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가정과 남편의 사업이 가능했을까요? 너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혼할 수 있도록 남편 휴대폰을 통해 증거를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한 여자와의 통화 내역, 문자 내역이 가득했고 누가 봐도 A님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간 제가 고생하며 살아온 것을 알기에 필요하면 증인도 되어준다고 할 정도로 저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전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참아도 불륜으로 날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승소를 했고 집과 재산에 대한 분할매 위자료는 요구한 대로 잘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해서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또한 남편 회사에 대해서도 저의 돈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간 만큼 금액을 다 밝힐 순 없지만 회사에 대한 지분도 인정되었습니다. 전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아들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운동도 다니고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자수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만나 수다도 떨고 여행도 다니고 가끔씩 아이들도 만나 손주들 용돈도 주면서요. 젊은 시절 오로지 가족만을 보며 살기 위해 버티고 버텼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짧게 남은 게 사실이겠죠. 오늘도 하루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즐거운 일,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